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앙선관위에서 여러 건의 인사 특혜 채용 사례, 특히 아빠 찬스나 지인 찬스를 이용해 취업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지탄을 사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선관위는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탈당 이후에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의원의 거취 결정과 또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관위 특혜 채용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선관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으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받으실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아마 준비된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될 겁니다. 이게 불만을 기반이라는 비판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전히 사퇴 의사는 없으실까요? 책임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가치는 누가 뭐래도 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 공정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선관위에 여러 특혜 채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요즘 이 민간 기업에서도 이런 특혜 채용은 엄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는데 김용남 의원님, 이게 어떻게 선관위에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시되던 기관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사원의 감사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의 견제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조직이 돼 왔고 예. 그러다 보니 무풍지대 내지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소위 언터처블한 기관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경력직 채용이라는 형태로 이런 자신들의 자녀 아니면 형제들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 의혹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의뢰가 들어갔으니까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선관위의 독립성을 너무 중시하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도 되는 이런 그 인식이 수십 년 동안 좀 쌓여왔던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부정채용 의혹이 드러난 이후의 반응을 봐도 역시 그렇거든요. 네. 감사원 감사를 못 받겠다. 이렇게 선관위원들이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명백히 받지 않는 기관은 세 군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국회가 있고요. 네. 법원, 헌법재판소. 이 세 군데는 감사원 법상 이 세 군데에 대한 직무감사는 안 하는 게 명백해요. 네. 근데 선관위는 글쎄 좀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명백히 감사원의 감사로부터 제외된다는 규정은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렇게 발칵 뒤집어지는 소위 사고를 쳐놓고 우린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라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뭐랄까요? 공감 능력이 좀 대단히 결여돼 보이고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별로 뼈저리게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경력 채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선관위의 경력 채용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특혜 채용이 맨 처음엔 두 건이라고 그랬는데 갈수록 파악해 보다 보니까 건수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력 채용 자체가 일반 대중에게는 좀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해서 이게 좀 더 쉽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비다인 채용? 그러니까 소수만 놓고 채용하겠다는 그런 얘기 같던데요. 그렇게 국가기관인데 그렇게 뽑는 게 맞는지 그건 전혀 국민들로부터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공정 채용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당연히 이렇게 뽑는 게 맞는 거고요. 전 이번에 선관위에서 일어난 무슨 아빠 찬스랄지
형제 찬스, 무슨 뭐 세습 채용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너무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구나. 네. 예전에 제가 현장 기자할 때도 보면은 이 과천 선관위 한번 갔다 오기 솔직히 우리 정국장 나는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언론인들이. 그래서 한번 가기도 멀기도 하고 하나 보면은 그때 느꼈던 게 이 기자들이 상주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뭐 감시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 보면은 뭐 중앙 선관위는 물론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에 있는 선관위들, 예. 시군구에 다 선관위가 있는데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일들은 지금 뭐 선관위가 전수조사도 하고 뭐 수사 의뢰도 했는데 보다 더 예. 지금 명백히 밝혀져야 되고요. 밝혀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선관위도 그렇고 중앙부처 중에는 제가 옛날에 기자한 경험을 보면 감사원 같은 데도 사실 잘 감사가 안 됩니다. 본인들만 감사 나가지 감사원 내부 일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몰라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중앙부처들 또는 뭐 지방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런 일이 벌어졌던 곳 아니면 정말 숨겨진 곳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을 잘 찾아내가지고 공정하게 볼 수 있고 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관위의 독립성이 오히려 방패막이가 돼서 이렇게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두 분께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최수영 의원님, 네. 뭐 선관위가 그동안의 헌법상의 독립기구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셀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선관위의 지금 태도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예. 중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중병에 걸렸으면 어떡합니까? 외부 전문기관에 치료를 가가지고 받아야죠. 치료받고 수술받고 해야 네. 되는데 자가 치료하겠다고 지금 버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정도의 상황인데 자가 치료하겠다면 그 치료가 제대로 될 것이며 예. 그 치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더군다나 지금 그 사실 선관위 같은 경우는 차관급 이상 공직자만 해도 수십 명이 되는 네. 거대 조직이고요. 지금 이번에 면직 처리가 됐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네. 무려 장관급이고 차관급입니다. 이런 정무직 공직자들이 질비한 저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 사무처라는 것이 사무처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은 위원장뿐인데 위원장이 대부분 지역 법원의 판사분들입니다. 네. 지원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거기에 통제 능력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고인물이 썩은 것과 똑같은 이런 네. 상황이 돼버린 거죠. 더더군다나 아빠 찬스, 형님 찬스도 모자라서 대를 이어 물리는 세습 찬스까지 예. 왔다는데 네. 저걸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우리가 감사원 조사 받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감사원 조사를 안 받고 뭐 국회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걸 받겠다는데 아니 먼저 감사원 조사는 우리가 이제 늘 하던 얘기로서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명백히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네. 선출된 권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원, 사법부에 대해서만 안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선관위가 행정기관이 아니면 선관위 무슨 기관입니까? 제가 한번 되묻고 싶어요. 선관위가 선거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를 보지 않으면 무슨 사무를 보는 기관입니까? 네. 전 선관위의 저런 주장들이 납득이 될 수 없고 네. 더더군다나 선관위와 만장일치로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데 이렇게 조직을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네. 조직 이기주의가 저는 선거를 망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소쿠리 투표 같은 이른바 네. 관리 소홀이 있어도 아무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난번에는 회계 직무 감찰을 받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법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국회가 강제할 수 있는 방안들 동원해서라도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외부 시선의 잣대 그다음에 감사원의 그런 여러 가지 수사 그러니까 감사 어떤 기능이 굉장히 좀 전문적인 인력들이 네. 가가지고 들여다보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도 높게 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아빠 찬스에 형님 찬스 의혹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구 운운하며 셀프 조사한다더니 이제는 조사기관을 쇼핑하겠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독립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만은 독립성은 선거 사무에 관한 것이지 채용 비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 할 것입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풀어드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네, 박청환 교수님. 이 선관위는 여튼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권익위 감사는 뭐 받을 수 있겠다라는 입장인데, 근데 감사원은 감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선관위는 감사 못 받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갈등 구조는 어떻게 결국 해결이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의 논란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이제 90년대부터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 내부 그리고 이 감사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얘기예요. 네. 만약에 이번 특채용 특혜 논란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법적으로는 첨예하게 감사가 가능하냐 아니냐 네. 이게 첨예하게 갈릴 정도로 이 법조계 내에서는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고 사실 그 법 전문가들도 해석이 각각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만 가지고 뭐 지금 감사를 하냐 못하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만약에 채용 특혜 논란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가 감사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채용 특혜 논란이 터졌잖아요. 예. 터진 상태에서 감사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옹색해진 이제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국민 신뢰를 회복할 만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특단의 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를 거부하는 모양새가 돼버리다 보니까 네. 지금 감사원이 좀 수세에 몰리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법적인 논란이 지금 뭐 처음 있는 건 아니지만 감사원이 뭐랄까 수세적인 대응을 하다가 결국은 자충수에 빠졌다. 뭐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는 못 받겠다고 하면서 국민권익위 조사는 받을 수 있다. 국회 국정감사도 받아들이겠다. 수사기관의 수사도 하겠다, 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뭐 법적인 이유를 지금 근거로 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건 아니냐라는 또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이유로 그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다른 핑계를 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만 감사원 감사가 조금 더 아주 굉장히 더 구체적이고 네.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럽게 느끼는 걸까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권익위의 조사보다는 감사원의 감사를 더 훨씬 부담스러워하죠. 일반적인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권익위는 어떤 그런 조사 결과를 놓고 누구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관은 전통적으로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네. 감사원 감사를 더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고 또 수사기관의 수사는 사실은 이게 범죄가 되는 부분으로 한정되잖아요. 근데 감사원의 감사는 직무의 적절성까지 네. 대상이 되니까 사실은 그게 꼭 범죄는 이르지 않는 정도라도 네. 다른 식으로 하는 게 더 낫다. 아니면 이거는 범죄는 아니더라도 부적절했다라고 하면 징계 청구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물론 있죠. 네. 하지만 그게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거부하겠다고 할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건 뭐랄까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제 좀 심한 말로 자기네들끼리 그냥 해먹었다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채용 비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표현대로 이 쇼핑의 그 권한이 없거든요. 지금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선임 대법관이 겸임하는 관행대로 수십 년을 해왔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대법관은 사실 엄청나게 바쁜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도 수백 건씩 해야 되고 뭐 합의도 들어가야 되고 네. 판결도 준비해야 되고 사실은 일종의 뭐랄까요? 이게 이제 그 곁다리 비슷하게 여겨질 예. 수가 있거든요. 선관위원장의 업무 자체가.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수십 년의 오랜
헌법적 관행은 있었습니다만 예. 이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거기에 아주 전임으로 예. 그 업무만 하는 분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아예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도 네.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네. 사실은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못하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거꾸로 보면요. 국민권익위원회도 선관위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뭐 국회는 뭐 국정조사하겠다고 나설 수 있고 수사기관도 자체로 또 수사할 수는 있지만 이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나서는 데 대해서 사실 뭐 강제 수사에 대한 권한이 있는 기관도 아니고 국민권익위원장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 감사원 조사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 감사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선관위의 이번에 아주 잘못된 행태, 범죄 혐의도 있어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밝혀져야죠. 지금 몇 가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국정조사도 우리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좋다고 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고 수사 의뢰 당연히 해서 수사 받아야 되겠죠. 네. 권익위 조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자체 조사도 있는 거고 감사원 감사 저는 필요할 경우에 지금 뭐 법적인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선관위 이번 잘못된 관행, 잘못된 이런 채용 비리와는 다르게 선관위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법에서 감사원은 지금 선관위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뭐 대통령께서 하는 행사랄지 국회의장이 하는 행사랄지 하면은 선관위원장은 언제나 헌법기관장으로서 분류가 됐고 그런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현행 국무총리보다도 국가의전 서열이 높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은 좀 존중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만 이 잘못된 채용 비리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네. 저도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당 지도부나 일각에서 노태학 지금 선관위원장을 빨리 물러나라. 네. 사퇴를 요구하는 거는 자칫 또 다른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임명된 게 작년 5월이에요. 네. 그리고 아마도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이 추천하신 분이니까 네. 여당에서는 못마땅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라고 이분한테 한다면은 많은 국민들이 역으로 물을 거예요. 그러면 이태원 참사 159명이 돌아가셨는데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은 도의적 책임 졌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책임은 따박따박 물어달라. 네. 물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당시 이상민 장관을 여당이 주창해서 경질을 시켰고 지금 책임을 지웠다.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하유직 말고는. 책임을 지웠다면은 더 설득력 있었을 거예요. 노태학 대법 선관위원 당장 물러나라.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관련해서 뭐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게 있습니다. 선관위 티켓 채용 두고 노태학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나왔고 지금 한 대변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노태학 위원장이 그 한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직을 맡고 있나 봤더니 지난해 4월 22일 날 지명이 됐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정권 교체 전이죠. 정권이 바뀐 5월 17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튼 선관위원장 책임론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박 교수님. 반면에 야당에서는 조금 더 유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뭐 이번 정부 들어서의 특징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사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 목소리가 굉장히 빠르고 일관돼요. 그리고 또 일치 단결해서 예. 사퇴를 외칩니다. 앞서 저기 한미스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이 상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모범을 보였다면 아마도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안 물러나는 모범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나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안 물러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소위 뭐 재판까지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특혜 채용이 이게 조직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네. 감사 결과도 감사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물러나라 주장하는 게 과연 먹힐 수 있겠느냐. 예. 좀 그런 점에서는 여당의 지금 주장이 왠지 좀 정치적인 그런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면이 분명히 보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